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북튜브 대본을 업고 다시 쓰는 감정기복 암사자입니다. 5일 전쯤에 첫 번째 원고를 완성했었는데요. 그땐 좀 큰 상실을 겪고 엄청 슬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하면서 글을 썼었고요. 두 번째는 어제인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두 번째 원고를 썼어요. 근데 오늘 일어나서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썼어요. 상실의 상처도 옅어지고 크리스마스도 지난 지금 저는 평온하지만 원래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고민이 다시 평일이니까 다가왔죠. 그래서 약간 버거운 평소의 암사자입니다. 오늘은 카피라이터 유병욱님의 없던 오늘이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연말에 대선철에 팬데믹까지 겹쳐서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요즘인데요. 그런 시기에 이런 쉼표 같은 책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소개드려요. 작가님은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하니까 어제와 다른 없던 오늘이 왔다라는 뜻에서 제목을 지으셨다고 하신 걸 들었는데요. 그 인터뷰를 볼 때는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상실을 겪고 나니까 이 제목이 새삼 마음에 와닿아요. 없던 오늘, 내 예상의 없던 모습에, 없던 감정의 오늘. 2주 전에 저는 오늘 12월 26일 아침이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상상했었거든요. 근데 없던 오늘이 제 손에 온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삶이란 게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유독 들어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은미력이에요. 작가님이 만드신 단어인데요. 작가님이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한동안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살다가 엄청 힘들게 런던 중심부까지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맛있는 짜장면을 한 그릇 사드셨대요. 그때 하신 거죠. 맨날 먹는 만만한 짜장면이었는데 불도장도 베이징 덕 이런 것도 아니고 짜장면 한 그릇에 이런 감동이 이 책에 따르면 은밀한 지금 내게 없거나 곧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들 앞에서 자주 시작된다. 지금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에서 시작된다라고 해요.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니 마스크 안 쓰고 산책하기, 콘서트 가기, 해외여행 가기 이런 것들을 다시 맛볼 수 있다면 저도 정말 음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매년 12월에 남자랑 헤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저는 솔로인 게 좋아요. 저는 저 키우고 저 돌보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추워지면 제 마음이 갑자기 약해져요. 남자친구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제가 재벌이면 안 그러겠죠. 근데 제가 재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좀 곁을 주고 나면 12월 중순쯤에 무슨 일이 생겨서 헤어져요. 근데 쿨한 척은 다 하는데 진심으로 좋아하면 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탓이겠지 하면서 자존감이 땅끝까지 떨어지고 내가 싫고 또 이렇게 별로여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싶고 계속 생각나고 땅 보고 걷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에 대한 은미력이 생겨요. 일이 생기면 갑자기 가장 맛있는 내가 네가 없이 어떻게 사나 싶은 거는 역시 제 직업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와주는 제 학생들. 제가 혼돈에 빠져서 수업 시간에 허우적거리거나 헛소리하면 참아주고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때 든든하게 그 자리에 있어줘요. 상실감에 빠진 저를 살게 해주고 이별로 낮아진 제 자존감을 끌어올려줘요. 애들이 제일 펄쩍펄쩍 뛸 때가 나 진짜 못생긴 것 같대. 못생겼지? 이러면 아니에요. 별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완전. 그 말이 싫은가 봐요. 나 못생겼지? 이런 말을. 얘들이 완전 제 자존감 지킴인데요. 제가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으면 항상 그렇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든 집에 돌아오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엄마 최고, 아빠 최고라는 애가 있는 게 힘들지만 엄청 안도감을 줄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는 것 같지만 아이가 그 자리에 있어줘서 부모가 버티는 근본적인 힘이 되어주는 거죠.
숭고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새삼 주변 사람들의 의미에 대해 음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인연, 특별한 사람과 엄청난 추억이 될 우연이 나한테 와주길 바라지만 사실 항상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없었더라면 나는 살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이렇게 남자 때문에 다운돼서 찌질찌질 거릴 때 우리 집에 술 사들고 와주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다시 힘을 내고 웃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항상 남자친구보다 여사친이 먼저예요. 제 친구들도 제가 걔네 남친 여러 바뀌는 동안 오랫동안 돌아올 것으로 제자리에 버티고 있으니까 20대 후반쯤부터 제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더라고요. 나 있어서 너무 좋지. 그 남친 여친 관계는 서로가 한 명이어야 되니까, 단 한 명이어야 하니까 따지고 안 맞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성 친구는 뭐 100명이어도 되는데 저 사람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이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읽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 어떤 관계가 무너지면 오렴. 근데 나도 이렇게 힘들 때 너희한테 갈 거야. 벌써 며칠만 더 있으면 35살인데요, 저는 나이 드는 게 좋은 거 반, 싫은 거 반이에요. 생각보다 좋은 거의 비중이 큰 편이죠. 어렸을 때보다 이 은미력을 느낀 경험이 쌓이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작가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빼앗길 뻔한 적,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새삼 없어서 서글펐던 기억이 생기니까요. 오늘 내가 감사하게 여겼던 당연한 것, 내가 음미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대를 뽑겠습니다. 저는 극 ENTJ라 원래는 아침에 일어났으면 밤에 잘 때까지 안 누웠어요. 도대체 왜 눕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누울 수 있는데 왜 앉아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웃겨서 이게 뭐야 했는데 제가 날이 갈수록 좀 성격이 유해지면서 슬프거나 벅차거나 서글플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럼 그때 의식적으로 침대에 가서 누워요. 침대야 나 좀 안아줘 하고. 제가 한때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침대 매트리스를 바꾸고 괜찮아졌거든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첫 번째, 침대 매트리스를 건강 생각하지 마시고 마냥 포근한 걸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독일 수면차를 드셔보세요. 인터넷에 독일 수면차 치면 나오는데 성분 보면 그냥 허브차거든요. 근데 진짜 딥슬립이 돼요. 잠을 안 뺏겨 보신 분들은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실 거예요. 문득 나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싶어서 공허해지는데 포근한 침대가 있고 부엌 찬장엔 항상 독일 수면차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지점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허무하고 외롭고 좀 망망대해에서 헤매는 것 같고 귀찮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제 사업을 하니까 제가 뭔가 계획을 짜면 좋든 나쁘든 실행이 되고요. 귀찮아서 계획을 안 짜면 그냥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좀 머리가 피곤했는데 하지만 자면 뭐 다 잊혀지죠. 네, 저는 그냥 넷플릭스 보다가 잠이 쏟아지면 자요. 그렇게 쏟아져 주는 잠에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좋았던 부분은 심호흡이라는 챕터예요. 작가분이 유명한 카피라이터라서 사람들이 좋은 카피는 어떻게 쓰냐는 질문을 하신대요. 그 질문을 듣고 작가님이 문장에서 심호흡을 한다, 문장 앞에서 심호흡을 한다라고 대답을 하신대요. 이 느낌 아실 것 같지 않아요? 고려 때 승려들이 그 팔만대장경을 조각할 때요. 한 글자당 한 번씩 부처님한테 큰 절을 하고 글자를 쓰고 새겼대요. 그래서 그 방대한 자료에 오타가 없는 거래요. 마음을 다잡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는 거죠. 작가님은 정말 중요한 카피를 쓸 때 우선 가장 잘 써지는 시간을 고르고요. 반드시 무엇을 써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필기구를 고르신대요. 연필 색깔을 고르고 유독 좋은 카피를 썼던 필살기로서의 연필을 꺼내고 그 연필을 깎으면서 무의식에 신호를 보낸대요. 이거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문장이야. 이 모든 행위가 일종의 심호흡이다. 태어날 문장에 대한 예의를 차린다.
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예의가 의외로 많은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발상은 혼돈 속에서 나오지만 좋은 문장은 집중과 예의 위에서 나온다. 크든 작든 자기한테 중요한 일, 꼭 잘해내고 싶은 일을 간절하게 겪어보신 분들은 이런 심호흡, 예의 갖추기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꼭 잘 봐야 하는 시험 직전에요. 제 샤프에 뽀뽀를 했어요. 난 널 믿어. 네가 찍는 게 답이야. 잘할 필요 없어. 최선만 다하자.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샤프에 뽀뽀를 딱 하고 시험을 봤어요. 신기하게 이렇게 본 시험은 다 만점을 맞았어요. 샤프의 신이 유독 뽀뽀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죠. 샤프에 뽀뽀를 할 만큼 간절하게 제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거겠죠. 근데 그땐 그걸 모르고 반 애들한테 알려줬어요. 야, 샤프에 뽀뽀하면 시험 잘 본다? 이게 비결이야 하면서요. 작가님이 예의에 갇혀서 벽을 두드린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답을 써놓으셨어요.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으시대요. 읽어드릴게요. 245페이지예요.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그냥 두드리는 것과 예의를 갖춰 두드리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인생은 준비한 만큼, 대하는 태도만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 긴 인생을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등바등 살아보니 내 앞에 놓인 물건을 대할 때 그것이 해야 하는 임무이든 내게 찾아온 기회이든 예의를 갖췄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두드리면 미동도 하지 않았을 벽들도 내가 충분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심호흡을 하고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두드리면 가끔은 투둑, 금이 가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인생은 예의를 갖춰 맞닥뜨리는 자에게 조금 더 좋은 선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물론 인생의 벽이 사람일 때 모든 사람이 예의를 갖춘다고 그에 상응하는 예의 바른 반응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예나 지금이나 얼굴이 마음대로 하게 생겼는데 은근히 예의를 많이 갖추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의 평판을 걸고 실험을 해봤어요. 왜냐면 예의를 정말 엄청 갖추는데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쩜 저럴 수 있지만 만 번 생각하다가 결심을 했죠. 쟤는 예의와 비구를 구별을 못하나 보다. 내가 무례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될게요? 저의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저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고 물적인 면, 심적인 면 모두 이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씁쓸하죠. 친구 관계는 제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전부 예의를 갖추고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처 주지 않고 기가 콱 막히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 관계를 제외하고 직장에서 만난 사이이거나 명절에만 만나는 친척들이거나 결혼 후 엮인 인척관계 그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이 우연히 만나는 남녀관계 등에서는 이런 황당하고 괴로운 만남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상대가 한 대 치면 저도 욕시게 하면서 더 세게 한 대 쳐야 돼요. 종교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놓아라 이렇게 가르쳤던 초등학교 바른생활에서 친구를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보아요 라고 했든 어쨌든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이 겪어보셨죠? 먼저 선빵을 날리시는 분들이 무례함으로 남을 콱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이 시간 나신다고 북튜브를 들으시진 않을 거니까요. 이 북튜브를 만드는 저도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밖에서 다쳐서 비록 맞은 다음 더 세게 쳤더라도 그 무방비 상태로 맞은 첫 한 방에 놀라고 서러운 마음을 이렇게 모여서 서로 다독이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아주 시게 맞았는데요. 어떤 남자분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문자, 카톡 다 씹고 잠수를 타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아직도 감정이 남아서 손 내밀었죠. 제 마음 설명했죠. 빌었죠. 싫으면 사라져 주겠다고 예의 갖춰 인사도 했죠. 근데 그분은 그것마저도 익십 죽었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 좋아해서 힘든 게 아니라 예의 없는 저 사람이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맞나 싶어서 화가 나 있어요. 우리 여기서 헤어지고 지금까지 고마웠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고 싶은데
그것까지 왜 회피를 하시는 거죠? 뭐 저도 깽판을 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 북튜브를 준비하면서 좀 아름다운 문장들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책 읽고 친구들 만나면 괜찮아지겠죠? 제가 북튜브로 만든다고 해서 모든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요.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첫 번째, 문장이 어렵지 않다. 요즘같이 필요한 시기에 한 챕터씩 읽기가 좋아요. 두 번째는 시의성이 있다. 부제가 카피라이터의 시선으로 들여다본 코로나 이후 시대의 변화예요.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유려한 문장으로 써낸 아름다운 에세이예요. 상식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얘기를 독창적인 표현으로 써내서 누가 읽어도 좋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마지막 말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앞에서 제 주변 누구나 힘든 일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학생 중에 이거 안 듣는 학생인데 한 명이 좀 오래 약을 먹어야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학생도 학부모님도 그걸 보고 있는 저도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그 병 때문인지 좀 위축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야, 세상에 불치 수준으로 성격이 나쁜 사람도 있고 정말 해도 너무하게 멍청한 사람도 있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생각을 하든 다 엄청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난치도 아니고 불치야. 약도 없고 수술도 없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마다 그 결함이 묻어나와. 몸 아픈 거는 결함도 아니야. 이랬거든요. 여러분, 저도 슬프고 때때로 저 자신이 싫고 자꾸 제 미래가 의심되고 괴롭고 외롭지만 이건 결함도 아닌 것 같아요. 남이 힘든 걸 보면서 조금의 위안을 받는 것도 나쁜 축에도 못 끼고요. 그래서 저의 힘든 점, 저의 결함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시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한테 좀 무식하게 퍼붓는 것도, 잠수탄 남자한테 좀 미저리같이 구는 것도 흉도 아니에요. 아프세요? 몸이? 저처럼 정신이? 결함 축에도 못 끼어요. 우리 부디 선량하게 사는 스스로를 상식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게 맞나 의심하는 신중하고 바보 같은 스스로를 꽉 안아줘요. 이렇게 세상에 내 맘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 일도 사랑도 돈도 날씨도 코로나도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라도 내 편이 돼줘야 돼요. 나 최고! 네, 곧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